며느리는 뭐하나? 시어머니가 단톡방에 올린 충격적인 한마디. 1년에 2번 미역국을 끓이라고요. 정말 제가 며느리 노릇을 못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시댁과의 관계, 며느리로서의 역할, 그리고 세대 간의 시각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며느리분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 되는 직장인 며느리입니다. 남편도 직장인이고요. 우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시댁과는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살고 있고 관계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시아버님 생신이셨어요. 원래는 주말에 뵙고 싶었지만 주말에 이미 약속이 있어서 당일 저녁에 뵙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계획은 식당에서 외식을 하는 거였어요. 시아버님 생신이니까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축하해 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이틀 전, 그러니까 화요일이었나요? 시아버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목요일 저녁에 일정이 생겨서 시간이 많이 늦어질 것 같다. 식당은 취소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먹자. 갑자기 계획이 바뀐 거예요. 이해는 했습니다. 시아버님도 바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주문해 놓기로 하셨대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퇴근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둘 다 직장인이잖아요. 목요일은 평일이고 당연히 일을 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가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당일 저는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서둘러 퇴근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이라 길도 막히고 1시간 거리가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걸렸어요. 시댁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7시 반 정도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께서 이미 음식을 받아 놓으셨더라고요. 왔니? 어서 와라.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버님은요? 아직 안 오셨어. 곧 오실 거야. 거실 테이블에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회, 초밥, 소고기까지 꽤 푸짐하게 주문하셨더라고요. 어머, 음식 정말 많으시네요. 생신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때 시동생들도 있었어요. 남편의 남동생 1명, 여동생 1명. 우리는 총 5명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아직 안 오셨고요. 자, 그럼 우리 세팅하자. 네, 저랑 남편 그리고 시동생들이 함께 음식을 세팅했어요. 접시를 꺼내고 젓가락을 놓고 음식을 담고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제가 부엌 쪽을 보니까 시누이, 그러니까 남편의 여동생이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언니, 나 미역국 끓이고 있어. 어거? 미역국. 아빠 생신인데 미역국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고생한다. 시누이는 대학생이에요. 평소에 알바를 하는데 그날따라 알바가 일찍 끝났나 봐요. 그래서 시댁에 일찍 와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 시누이가 참 착하네. 미역국까지 챙기다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저는
미역국까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어차피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주문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따로 뭘 준비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게다가 이틀 전에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원래 식당에서 먹기로 했다가 집에서 먹는 걸로 바뀐 거라서 제가 뭘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요. 곧 시아버님이 오셨어요. 오, 왔구나. 다들 고생 많았어.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우리는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회도 맛있고, 초밥도 맛있고, 소고기도 부드럽고, 시누이가 끓인 미역국까지 정말 맛있었어요. 미역국 정말 맛있다. 누가 끓였어? 제가 끓였어요. 아빠. 오, 우리 딸이 이제 다 컸네. 미역국도 이렇게 잘 끓이고. 에이, 뭐.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다들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시아버님도 기분이 좋아 보이셨고, 저는 오늘 정말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다 같이 뒷정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계시라고 했어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저희가 할게요. 그래? 그럼 고맙다. 저, 남편, 시동생들이 함께 설거지하고, 테이블 닦고, 쓰레기 버리고, 다 같이 움직였어요. 뒷정리까지 다 끝나고, 우리는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저랑 남편, 그리고 시동생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산 케이크였어요. 우리끼리 계를 하고 있거든요. 명절이나 생신 때 부모님 선물 사는 용도로요. 아버님, 케이크 준비했어요. 촛불 켤게요. 오, 그래. 우리는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버님의 생일 축하합니다. 시아버님이 촛불을 끄시고 우리는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아버님, 선물도 있어요. 뭔데?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렸어요. 시아버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거였는데 정말 좋아하셨어요. 고맙다. 얘들아, 다들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시간이 좀 늦어서 우리는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이만 들어갈게요. 내일 또 일 있어서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고생했어.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다들 즐거워 보이셨지? 아버지도 기분 좋아 보이셨고. 나도 그렇게 느꼈어. 다행이다. 우리는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시댁 단톡방이었습니다. 저도 그 단톡방에 초대되어 있거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들, 그리고 저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가족 단톡방이에요. 알림을 확인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어제 저녁 다들 고생 많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막내딸이 알바 끝나고 헐레벌떡 와서 미역국을 끓이는 걸 보면서 문득 며느리는 뭐 하나 싶었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얼어붙었습니다. 생신인데 미역국 하나 안 끓이나? 시댁 어른 생신의 며느리가 미역국 정도는 끓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1년에 2번 시부모님 생신에 미역국 끓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단톡방에, 모두가 보는 단톡방에 이런 글을, 며느리가 되면 그 정도 정성은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르나 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변명처럼 들릴까봐, 아니면 더 화나게 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도 그 글을 본 거예요. 여보, 봤어? 응, 봤어. 남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난 거죠. 말도 안 돼. 지금 당장 엄마한테 전화할게.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엄마, 아까 단톡방에 올린 거 뭐예요? 시어머니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의 반응으로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와이프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 둘 다 일하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갔잖아요. 남편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미역국이요. 언제 준비하라고요? 이틀 전에 갑자기 식당에서 집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게다가 어머니가 음식 주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음식 준비 안 해도 되는 줄 알죠? 남편이 한참 동안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당신 생각을 고수하신 것 같았어요. 며느리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엄마,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편이 답답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좋아요. 그럼 제가 다음부터 미역국 끓일게요. 제가 끓이면 되죠. 저도 며느리 아들이니까 저도 끓일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말이 안 통하시네요. 일단 끊을게요. 남편이 전화를 끊고 저한테 왔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하시.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너무 복잡했어요. 제가 정말 며느리 노릇을 못한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평일에 일을 했어요. 퇴근하고 바로 시댁으로 갔어요. 집에 들르지도 않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갔어요. 도착해서 음식 세팅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뒷정리도 다 같이 했어요. 시어머니는 손 하나 안 대셨어요. 저희가 다 했어요.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선물도 준비했어요. 시동생들이랑 같이 돈 모아서 샀어요. 그런데 미역국을 안 끓였다고 단톡방에 그런 글을 올리시다니. 모두가 보는 단톡방에요. 시아버지도 보고 남편도 보고 시동생들도 보는 단톡방에 그런 글을 올리시다니.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틀 전에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식당에서 집으로. 그것도 갑자기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주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는 당연히 제가 따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평일이었어요. 저도 일을 했다고요. 퇴근하고 바로 간 거예요. 미역국을 끓이려면 언제 끓여요? 새벽에 일어나서 끓여가요? 아니면 회사 조퇴하고 가서 끓여요? 너무 억울했어요.
남편은 계속 화를 냈어요. 엄마가 너무하셨어. 단톡방에 그런 글을 올리시다니. 차라리 나한테 따로 말씀하시지. 남편도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자기 엄마가 자기 아내를 단톡방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가 며느리로서 부족한 걸까?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잘못한 거 없어. 시어머니가 너무하신 거야. 그런 친구도 있었고요. 미역국 정도는 끓여갈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단톡방에 올린 건 너무한 것 같아.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의견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객관적으로 궁금해요. 제가 며느리 노릇을 못한 걸까요? 생각해보면 신우이는 대학생이에요. 알바생이고요. 그날 알바가 일찍 끝나서 시댁에 일찍 간 거예요. 그래서 미역국을 끓일 시간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직장인이에요. 평일에 일을 했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퇴근하고 바로 간 거예요.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비교하시는 거예요. 딸은 알바 끝나고 헐레벌떡 와서 미역국을 끓이는데 며느리는 뭐하나? 이게 공평한 비교인가요? 게다가 이틀 전에 계획이 바뀌었어요. 제가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음식을 주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저는 당연히 제가 따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만약 미리 알았으면 저도 준비했을 거예요. 미역국도 끓여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틀 전에 갑자기 바뀐 상황에서 평일에 일하는 저한테 미역국을 끓이라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1년에 2번 시부모님 생신에 미역국 끓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1년에 2번이요. 네. 물론 어렵지 않아요. 미역국 끓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틀 전에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고 시어머니가 음식을 주문하신다고 하셨고 저는 평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역국을 안 끓여갔다고 단톡방에 그런 글을 올리시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너무하신 걸까요?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저는 퇴근하고 바로 갔어요. 음식 세팅했어요. 뒷정리했어요. 케이크 준비했어요. 선물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역국 하나 안 끓였다고 며느리는 뭐하나라는 말을 들어야 하나요? 그것도 모두가 보는 단톡방이에요.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남편은 계속 제 편을 들어줬어요. 당신 잘못 없어. 엄마가 너무하신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생각이 안 바뀌신 것 같아요. 며느리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한다. 이게 시어머니 생각이에요. 저는 요즘 시댁에 가는 게 두려워요. 다음에 또 뭔가 잘못하면 어쩌지? 또 단톡방에 글이 올라오면 어쩌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남편은 다음부터 자기가 미역국을 끓이겠다고 했어요. 내가 끓일게. 내가 며느리, 아들이니까. 하지만 그게 해결책인가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끓이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끓이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에도 이런 게 당연한 건가요? 며느리는 무조건 시부모님 생신에 미역국을 끓여야 하나요? 상황이 어떻든, 계획이 어떻게 바뀌든, 일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끓여야 하나요? 그리고 안 끓이면 단톡방에 글이 올라와도 되는 건가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의견이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너 잘못 없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미역국 정도는 끓여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제가 며느리 노릇을 못한 걸까요? 평일에 일하고 퇴근해서 바로 시댁에 갔어요. 음식 세팅하고 뒷정리하고 케이크랑 선물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역국 하나 안 끓였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그것도 모두가 보는 단톡방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저라면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떠셨을까요? 정말 며느리가 미역국을 끓여야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요즘도 그런 게 당연한 건가요? 저는 결혼 3년 차예요. 시댁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좋은 편이었다고 생각해요. 명절 때도 잘 갔고, 생신 때도 잘 챙겼고, 시어머니랑 전화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일로 너무 상처받았어요. 앞으로 시댁에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생신 때는 정말 미역국을 끓여가야 할까요? 회사 조퇴하고 가서 끓여야 할까요?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서 끓여가야 할까요? 남편은 자기가 끓이겠다고 하는데 그럼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실까요? 아들이 끓이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끓여야 한다고 또 말씀하실까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계속 생각이 나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며느리로서 부족한 걸까?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며느리는 어떤 며느리일까? 일을 하든 안 하든 상황이 어떻든 무조건 시부모님 생신에는 미역국을 끓여야 하는 며느리. 그게 맞는 건가요?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평일에 일하고 퇴근해서 바로 갔어요. 씻지도 못하고 바로 갔어요. 도착해서 음식 세팅하고 맛있게 먹고 뒷정리하고 케이크랑 선물 드렸어요. 시어머니 손은 안 가게 했어요. 저희가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미역국 하나 안 끓였다고 며느리는 뭐 하나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듣고 싶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너무하신 걸까요? 요즘 세상에도 이런 게 당연한 건가요? 며느리는 무조건 시부모님 생신에 미역국을 끓여야 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정말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저는 정말 궁금해요. 제가 며느리 노릇을 못한 걸까요?